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쪽에서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G7 국가는 모두 미국의 우방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G7 멤버이며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과 미국이 추천한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그 중에서 국내 총생산 규모와 군사력 기준으로 한국과 호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G20에서 IMF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G7을 제외하면 한국과 호주 두 나라뿐이며 한국과 호주를 G9으로 만들어야 민주주의와 자유시장도 수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G9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측정한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이며 G7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며 한국의 육군은 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고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세계 9위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제치고 무기 수출 세계 4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2022년에는 동유럽의 폴란드로부터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포함해 역대 사상 최고 금액의 계약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50%에 가까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이며 독일, 프랑스, 중국을 모두 합한 수량보다 K9 자주포가 훨씬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성능과 압도적인 생산량 등을 장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G7 국가들은 모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입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이 평가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역시 167개국 중 24위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G7의 GDP는 2022년 기준 전세계 GDP의 44%로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한때 이탈리아를 앞서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한국은 하이닉스, 삼성을 보유한 반도체 분야 등에서 최첨단 기술 강국인 만큼 G9에 포함된다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7은 1997년 러시아가 가입해 G8 체제로 되었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다시 G7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주도하의 질서를 지지해줄 수 있는 확실한 우방이라고 인식되는 국가가 모인 것이 G7이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이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기 위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였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며 그 중에서 국내 총생산 경제 규모와 군사력 기준으로 가장 큰 한국과 호주가 가장 적합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긴밀한 군사 동맹국이며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의 G9 가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활동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